자, 무기질의 종류에는 칼슘, 철분, 요드, 인, 코발트, 나트륨, 아연 같은 성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무기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칼슘 부분이 좀 중요해요. 왜 칼슘 부분이 중요하냐? 우리 인체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칼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것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칼슘 흡수를 촉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당. 유당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유당을 들었을까? 유당. 그렇죠. 탄수화물. 탄수화물 종류 중에 하나고요. 탄수화물을 또다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때 이 유당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쵸. 이당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성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D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굳이 음식으로 섭취를 하지 않아도 햇빛만 받으면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비타민이 비타민 D예요. 자, 칼슘과 인의 비율, 얘네들도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흡수 도와준 거 1번 유당, 2번 비타민 D, 3번 무엇이에요? 칼슘과 인의 비율이에요. 칼슘과 인의 비율은 정상성에는 몇 대면? 1대 1. 자, 쑥쑥 자라나는 어린이는 몇 대면? 2대 1의 비율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은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수산, 옥살산 같은 말이고요. 얘네들은 어디 있냐면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어요. 혹시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시금치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시금치에 수산,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시금치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잖아요. 근데 이거 먹지 않을 수가 없어. 먹어야지만 돼. 그럼 이 수산, 옥살산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끓는 물에 데치시면 되는 거예요. 끓는 물에 데치실 때 뚜껑을 열고 데치시면은 공기 중에 수산,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후루룩 날아가요. 이걸 휘발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수산이라는 성분은 칼슘과 만나게 되면은 결석, 돌이 형성을 한대요. 자, 멸치, 우유, 유제품 등이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철분 Fe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철분은 무엇이냐? 헤모글로빈을 구성을 해요. 헤모글로빈은 무엇? 혈색소. 그렇죠. 피를 나타나는 색소를 혈색소라고 얘기하고요. 미오글로빈은 육색소예요. 자, 그럼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을 구성을 하는 성분은 무엇이다? 철분입니다. 자,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한다. 그 요오드 그거 하나 딱 짜주시면 돼요. 자, 인, 코발트, 나트륨, 아연은 부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무기질에서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자, 여러분 흔히 말해서 산성식품 먹어야 돼, 알칼리성 식품 먹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성식품이다, 알칼리성 식품이다 나누는 기준이 되는 물질.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은 기준 물질. 이는 무엇이? 무기질이에요. 자, 그래서 어떠한 무기질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산성식품도 될 수 있고 알칼리성 식품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산성식품은 인, 황, 염소라는 무기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산성식품은 그럼 어떠한 음식이 많이 더? 곡류, 그렇죠. 쌀, 밀가루, 어류, 생선, 육류, 고기 이런 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산성식품이에요. 알칼리성 식품은 칼슘, 나트륨, 칼륨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과일이나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런데 약간 특이하게 우유가 무슨 식품이래요? 알칼리성 식품이야. 우유는 식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식물성 식품이 아니잖아요.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산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알칼리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유를 먹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우유를 우리가 주되게 먹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뼈 튼튼 칼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칼슘에 해당하는 무기질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알칼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유는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럼 산성식품에 해당하는 무기질과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하는 무기질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지만 되는데,
사실 산성식품에 해당하는 무기질이 종류가 조금 적어요. 인황염소, 그쵸? 차라리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하는 무기질을 외우시는 것보다 산성식품에 해당하는 무기질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무엇이라고요? 인황염소. 얘네들은 무엇이다? 산성식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산성식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사실 저도 많이 좋아하죠. 밥 좋아해요. 고기 좋아해요. 생선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산성식품이다. 그리고 알칼리성 식품은 그렇죠. 채소, 과일류, 그리고 약간 특이하게 우유도 포함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는 것은 칼슘이죠. 왜? 우리 몸의 대부분의 무기질을 차지하는 것들이 칼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칼슘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것은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는 것과 칼슘 흡수를 방해시키는 성분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철분이에요. 그쵸?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은 무엇이냐? 뭐예요? 철분.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을 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요오드.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눠요. 지용성 비타민이다. 그러면 지 해서 지방에 용이되는 비타민.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는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흡수율이 더 촉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용성 비타민 수. 물에 용이되는 비타민이에요. 비트 같은 것을 잘라서 물에 담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간색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슨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 F가 있어요. 비타민 A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카로틴이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비타민 A 가족에는 알파, 베타, 델타 카로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힘이 가장 강력한 게 누구다? 그렇죠. 베타카로틴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 중요해요. 알아두세요. 자, 비타민 D. 제가 무기질 할 때도 얘기했었죠.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만들어지는 비타민이 비타민 D예요. 그리고 비타민 D다 그러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들었지? 그러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애들은 비타민 D 그리고 유당 그리고 칼슘과 인의 비율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려 주세요. 자, 비타민 D다 그러면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단어가 잘 나와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콜레스테롤이나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햇빛을 받으면요 우리가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롤. 혹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토코페롤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있어요. 자, 토코페롤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느냐? 건강 보조식품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이 토코페롤을 무엇이냐면 천연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잠깐 쉽게 산화라는 뜻. 산화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해서 변질이 되는 것은 산화라고 해요. 그럼 여기 항자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산화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성분이에요. 천연,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를 하는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성분이 천연 항산화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 토코페롤이라는 단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몸에 좋은 거에 엄청 좋아요. 왜 좋냐? 비타민이 토코페롤을 많이 드시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대요. 꿈의 물질이네요. 자, 비타민 K.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손을 살짝 비웠는데 계속 피가 안 멈춰. 그럼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비타민 K가 부족한 거예요. 자, 비타민 F라고 해요. 비타민 F는 필수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필수 지방산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은 리노레산, 아라키돈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방을 할 때 한 번 더 했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대두유. 대두유가 뭔데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식용유. 사시면 그 앞에 노란색 콩 그림 그려져 있죠? 걔가 대두유예요. 그리고 또 어디? 옥수수유. 옥수수유에 무엇이 많다? 필수 지방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 들어가는 게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용해되는 비타민을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에서 최고 대빵 진짜 중요하다라는 게 비타민 B1이에요.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 비타민 B1, 티아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탄수화물 대사작용의 보조 역할을 해요. 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렇죠. 탄수화물 대사작용이다 라고 하면 탄수화물, 여러분 밥을 드셨어. 그렇죠? 밥을 드셔서 입안에서 저작작용에 의해서 어물 씹어서 꼴깍 넘어가서 위에 가서 위산이랑 섞이고 우리가 소화가 되잖아요. 밥알 알갱이 그대로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얘를 쪼개서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가 되었을 때 내 몸에 흡수가 되어서 내 몸의 장기들이 일을 에너지원으로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힘쓰고 말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작은 알갱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대사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먹어서 소화가 될 때 얘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비타민 B1, 티아민. 만약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부족하다. 그럼 무슨 병? 각기병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 그죠? 모 제약회사가 생각나네요. 노란색, 그쵸?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거 비타민 C예요. 자, 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궤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비타민 C를 파괴시키는 효소 이름이 더 중요해요. 얘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에는 이름이 제자가 붙어. ASE. 이 자가 붙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럼 비타민 C를 파괴시키는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얘는 당근에 들어있어. 당근에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생채를 해. 그쵸? 무생채를 만드실 때 무생채가 때깔이 예쁘라고 무엇을 집어넣어? 당근에 집어넣어요. 그럼 당근에 들어있는 누가? 아스코르비나아제에 의해서 무 속에 있는 무엇이? 비타민 C가 깍깍 하고 파괴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식물의 색 볼게요. 식물의 색 중 동물성 색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성 색소에는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아스타잔틴, 헤모시아닌, 멜라닌 색소를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미오글로빈이다. 그럼 육색소. 고기의 색을 미오글로빈이라고 해요. 그럼 고기의 색은 무슨 색이냐? 적자색이에요. 자색이다라는 붉은색인데 적이 들어간다. 약간 어두운 붉은색을 적자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미오글로빈 어두운 적색 적자색이 공기 중에 있는 무엇과 산소와 만나요. 그쵸?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럼 무엇이 된다? 옥시 미오글로빈. 옥시가 산소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선홍색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열을 하게 되거나 조금 더 방치를 하게 되면은 무슨 색? 메트 미오글로빈이 되죠. 이때의 색소는 무슨 색? 갈색을 띠게 됩니다. 자, 헤모글로빈은 무슨 색이? 혈색소예요. 혈색소다. 그럼 피, 혈자죠. 피의 색깔을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모두 다 어떤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Fe, 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새우게를 익히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붉은색. 흔히 말해서 새우게는 무슨 색이에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붉은색이에요 라고 답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계셔요. 왜? 익혔을 때만 봤거든요. 살아있는 거 못 봤거든요. 자, 헤모시아닌이에요. 오징어 문어를 익히면은 껍질 쪽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적자색으로 변하는 것이 헤모시아닌 색소예요. 그 다음 나온 게 멜라닌 색소인데 이거는 오징어나 문어에 들어있는 검은색 먹물 있죠. 이런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한다? 멜라닌 색소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성 색소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거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참 중요하니까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미오글로빈의 색소 변화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미오글로빈, 여기에 옥시 미오글로빈, 메트 미오글로빈. 옥시가 들어가면 무슨 색? 선홍색. 메트가 들어가면 갈색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오징어 먹물색 멜라닌 색소 이거 꼭 외워두세요. 식품의 갈변, 효소적 갈변 부분 보도록 하죠. 이 효소와 갈변에는 효소에 의한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으로 나눠요. 효소적 갈변이다 라고 하면 식품 속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갈변이 일어나는 것을 효소적 갈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효소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단백질로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효소에 의해서 갈변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는 사과를 껍질을 깎아 놓았더니 색깔이 어떻게 해요? 갈색으로 변했더라. 또
또는 감자를 껍질을 깎아 놨더니 색깔이 어때요? 갈색으로 변했더라. 이것은 사과나 감자 속에 있는 효소 성분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는 효소적 갈변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성분 때문에 변하느냐? 사과에는 폴리페놀 옥시다아제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감자에는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 처리, 가열을 해주는 거죠. 흔히 말해서 감자 센 것을 껍질을 깎아서 방치해 놓으면 색깔이 변하지만 감자를 삶아 놓으면 색깔이 어때요? 껍질을 벗겨놔도 변하지 않아요. 왜? 식품 속에 들어있는 효소 성분이 열 처리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인 거죠. 산소를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의 껍질을 깎아 놓고 색깔을 변질을 조금 더 지연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밀폐 용기에 담아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곳에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가스를 주입을 시켜주면은 색깔이 변하는 걸 조금 더 막을 수가 있대요. 자, 마이너스 10도씨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10도씨가 아니라 마이너스 10도씨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과나 감자 같은 것을 급속 얼려버리는 거, 촉 얼려버리면은 이 속에 있는 효소 성분들이 어떻게 꿀꿀떡하고 추워서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색깔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또는 설탕물, 소금물에 담가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pH를 낮춤이라고 되니까 산성분, 약간 새콤한 레몬즙 같은 것을 뿌려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철, 구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사과도 내가 칼로 반절을 뚝딱 잘랐을 때와 손으로 뽀겠을 때하고 누가 더 갈변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칼로 잘랐을 때 갈변이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방지법 보도록 하죠. 비효소적 갈변 방지법에는 테라넬과 아미노카르보닐 반응, 아스코르브산 반응이라고 있어요. 캐러멜 화학 반응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캐러멜 많이 드셔봤을걸요? 마트에서 무슨 색깔 나는 거, 갈색 나는 거 먹으면 어때게 굉장히 달콤하고 보들보들하잖아요. 걔가 캐러멜이에요. 그 캐러멜은 어떻게 되느냐? 당류, 그러니까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가열을 해서 갈색을 띠는 것을 캐러멜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의 같은 말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요. 자, 이 마이야르 반응은 무엇이냐면 빵 만드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빵 속에는 당류, 탄수화물도 들어있지만요. 무엇도 들어있어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류와 단백질이 같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색깔이 갈변으로 변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아미노카르보닐 반응 또는 마이야르 반응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아스코르브산 반응이다. 아스코르브산 여러분 비타민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아스코르브산이 뭐예요? 비타민 C예요. 그 한마디로 비타민 C 반응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얘는 오렌지나 감귤을 가공을 했는데 이때 색깔이 변하는 것을 아스코르브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효소적 갈변 방지,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얘 기억하세요. 이 효소 이름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옥시다아제와 감자에 들어있는 티로시나아제라는 성분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안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효소를 방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조리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효소를 이루고 있는 성분은 효소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이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비효소적 갈변 방지법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캐러멜 반응, 아스코르브산 반응, 그리고 뭐예요?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이다라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 캐러멜 반응은 당류만, 아미노카르보닐 반응은 당류 더하기 단백질, 아스코르브산 반응은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요. 동류의 분표 과정을 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사후경직, 그러니까 동물이 죽고 나서요. 도살이 되면 온몸이 굳어요. 이걸 사후경직 또는 사후강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자가소화라고 해서 일명 숙성 단계가 거쳐요. 그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실 때 가장 맛있게 느끼는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 숙성을 했던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고기는 어떻게 돼요?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자, 사후 항적 상태는 무엇이냐? 해당 과정으로 생성된 산화의 pH가 어때요? 낮아져요. 자, 근육의 글리코겐이 무엇으로? 젖산으로 변성이 됩니다. 글리코겐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있으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글리코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탄수화물에 해당이 돼요. 탄수화물 중 또 어디에 포함이 된다? 다당류에 포함이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많이 먹고 다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글리코겐이라는 단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후간직 동물이 죽으면 근육의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pH가 또 뭐해진다?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가소화 숙성의 단계예요. 왜 숙성이 되느냐? 근육의 무엇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을 숙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효소 아까 얘기했었죠? 효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간, 배, 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에 가져요. 부패가 되면 혈기성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가 일어나고 부패가 되었을 때 생성이 되는 물질은 좀 알아두셔야 돼. 암모니아. 암모니아다. 그럼 대표적으로 무슨 냄새? 화장실 냄새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엔돌, 페놀, 황화수소, 히스타민, 트리메틸아민, 피페리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된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이 있을 텐데 뭘까요? 트리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은 무엇이에요? 생선의 비린내 성분. 피페리딘도 생선의 비린내 성분. 하지만 생선의 비린내 성분의 가장 대표주자는 트리메틸아민이고요. 크게 해소화와 담소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해소화의 비린내 성분이 트리메틸아민, 담소의 비린내 성분이 피페리딘이라고 해요. 히스타민 무엇이? 알레르기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히스타민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부패될 때 생성이 되는 물질 알아두세요. 자, 육류의 부패 과정은 육류가 죽고 나면은 처음에 몸이 굳었다가 숙성이 됐다, 부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굳는 것은 pH가 낮아지고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변성이 되고 숙성이 되는 것은 근육 내 무엇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죠. 부패가 되는 것은 현기성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요. 현기성이다. 그럼 무엇일까요? 현기성.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미생물이 분해가 되는 것이 현기성이라고 얘기했죠. 자, 부패가 될 때 생성이 되는 물질도 뭐하다고?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물질 부분 꼭 외우세요. 자, 식품의 맛과 냄새, 식품의 맛이에요. 식품의 맛은 해내의 사원미라고 해서 헤딩이라는 사람이 이게 네 가지 기본적인 맛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첫 번째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이 있어요. 단맛이다 라고 하면은 달콤함을 느끼는 맛. 그러면은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달달하고 느꼈던 맛들은 무엇이냐면 탄수화물 중 당질에서 느끼는 맛이에요. 그래서 이 단맛은 과정, 서포, 맥갈류예요. 이건 뭐냐? 앞에 약자만 써놓은 거. 그럼 그럼 뭐예요? 당. 전화, 당. 당. 포도당. 맥아당. 갈라, 오스, 유당 이렇게 순서를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맛이 가장 높은 것은 과당이고 단맛이 가장 작은 것은 유당이다라는 거. 이 단맛은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신맛이에요. 신맛은 산이 해리되어 생성이 되는 수소이온이 내는 맛이에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내는 맛이다. 다음 중 어떤 맛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무슨 맛? 신맛 찾아주세요. 포도에는 주석산이라는 신맛이 들어있고 딸기, 감귤류에는 구연산이라는 신맛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짠맛은 염화나트륨, 소금이 나는 맛이 짠맛이에요. 그 쓴맛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링의 사원미에 들어가지 않는 맛 중에서는 기타 맛이라는 게 있어요. 맛난 맛. 이 맛난 맛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맛이 맛난 맛이에요. 감칠맛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글루탐산 또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다시마, 된장, 간장에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호박산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조개류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호박산이. 이런 것들이 맞는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아미노산계와 핵산계인데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죠. 이건 뭐냐면은 맛난 맛을 내는 일반적인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시마 육수를 만들어요. 다시마 육수를 만들 때 이 육수가 조금 더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버섯 종류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이? 아미노산계 MSG 성분이에요. 이 MSG 글루타민 일산 나트륨이라고 하고요. 또 버섯에 해당이 되는 분이 핵산 부분이에요. 이 핵산에는 IMP, GMP, XMP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계와 핵산계가 더해졌을 때 감칠맛이 상승효과 아주 높게 더 맛있는 감칠맛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감칠맛의 성분 중 핵산계의 종류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이 IMP, GMP, XMP는 외우셔야 돼요. IMP를 이노신산이라고 하고요. GMP를 구안일산, XMP를 크산틸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암기해 두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매운맛 통각이에요. 매운맛은 혀가 느끼는 통증이다 라고 해서 통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꼬치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마늘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떫은 맛. 어디서 느끼냐면 익지 않은 감을 먹을 때 약간의 떫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익지 않은 감을 먹으면 입 안에서 약간 더글더글더글 뭐가 굴러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단백질 응고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떫은 맛, 탄닌. 떫은 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닌이라는 성분은 변비를 유발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아린 맛은 쓴맛과 떫은 맛이 혼합된 맛이 무엇이다? 아린 맛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식품의 맛에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해닝의 성분비는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이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단맛의 종류 과장, 서포, 밀가루 해서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산이 해에 대해서 생성이 되는 수소이온 맛은 무슨 맛? 신맛. 이거 알아두세요. 기타 맛에선 여러분 글루탄산 또는 글루타민산 나트륨 이거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시마, 된장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게 아미노산계와 핵산계가 있지만 핵산계에 들어있는 IMP, GMP, XMP를 꼭 외워주셔야지만 된다고 했어요. 자, 매운맛 통각의 종류 고추, 캡사이신, 마늘, 알리신 이거 외워두시고요. 맛의 현상 보도록 하죠. 맛의 현상에는 맛의 대비, 억제, 변조, 상쇄가 있어요. 맛의 대비의 같은 말을 맛의 강화 현상이라고 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제가 호박죽이나 이런 걸 끓였어. 끓일 때 약간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도 첨가를 하지만은요, 거기에 소량의 소금을 첨가했을 때 단맛이 어때요? 더 높아 보이는 거, 단맛이 더 상승이 되는 거. 이것을 맛의 대비, 맛의 강화 현상이에요. 예로는 호박죽, 단팥죽 같은 게 있어요. 맛의 억제 현상, 맛의 손실 현상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맛이 억제되거나 손실,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것을 맛의 억제, 손실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블랙커피를 들 수가 있는데 커피가 너무 써. 그 쓴맛이 너무 강하죠. 그런데 거기에 소량의 설탕을 첨가했더니 쓴맛이 나타나지 않았어. 쓴맛이 손실되거나 또는 쓴맛이 억제되었어. 이것이 무엇이 맛의 억제, 맛의 손실 현상이에요. 맛의 변조 현상은 무엇이냐? 맛이 변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가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서 다른 경우에 먹어봤더니 사과가 어때요? 단맛이 없어진 거야. 똑같은 사과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맛의 변조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양치우에 과일을 먹으면 어때요? 과일의 맛이 똑같이 느껴지지 않죠. 또는 센 약을 먹고 물을 먹는다거나 이런 행동. 약의 쓴량이 너무나 쓴 거예요. 입안이 너무 쓴데 이때 물을 먹게 되면 물이 약간 달게 느껴지는 거. 물에 설탕을 탔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 약이 너무나 썼기 때문에 물만 먹었어도 입 안에서 약간 달콤하다라고 느낌이 드는 것. 이게 무엇이에요? 맛의 변조 현상이에요. 맛의 상쇄 현상은 맛의 상쇄는 무엇이냐? 맛이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김치를 담아요. 그럼 배추를 소금에 절이죠. 그러면 절인 배추는 좀 짜. 그쵸?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어요. 고춧가루 맵네. 그리고 또 설탕도 집어넣고 각종 양념 같은 것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담아서 먹으면 어때? 김치가 아주 맛있는 맛이 나는 거죠. 혼합이 된 맛이 나는 거예요. 미스커피, 커피 써요. 풀인 부드러워요. 설탕 달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섞어서 먹었더니 어때요? 미스커피 아주 조화로운 맛있는 맛이 나는 거죠. 이것을 맛의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상쇄 현상이라고 해요. 식품의 냄새 보도록 할게요. 식물성 식품의 냄새와 동물성 식품의 냄새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식물성 식품의 냄새에는 에스테르류라는 단어가 좀 나오긴 해요. 많이 나오진 않아. 이건 무엇은 과일류에서 나는 향기 성분을 에스테르류라고 한다는 거예요. 황화물은 우리가 양파 깔 때 어때요? 막 우는 분 계시죠? 왜 울어? 너무 눈이 매워. 이 매운 성분이 무엇이냐? 황을 함유하고 있는 황화물이다라는 거예요. 동물성 식품의 냄새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다. 그러면 생선의 비린내 성분인 트리메틸아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써져 있진 않지만은 여러분 기억 하나 더 하실 거. 뭐예요? 동물이 부패되어서 생성이 되는 냄새 성분도 여러분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 우리 그 전 시간에, 조금 전에 하긴 했었죠. 뭐가 있어요? 황화수소, 트리메틸아민, 피페리든, 암모니아, 인돌 이런 성분들이 어때요? 부패가 됐을 때 나는 성분.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맛의 현상에서 여러분 그래도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맛의 대비, 맛의 강화 현상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식물성 냄새에서는 어떤 거? 생선의 비린내 성분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식품의 물성 보도록 하죠. 식품의 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성질을 얘기를 해요. 유화라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물질이 혼합된 상태를 유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화의 형태에 따라서 수중 유적형과 유중 수적형으로 나눠요. 수중 유적형이다. 그 물이 먼저 들어가죠. 그 물이 좀 많아요. 물 중에 기름이 분산이 돼 있어. 퍼져 있는 형태로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같은 거예요. 약간 찰랑찰랑한 것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유중 수적형이다 라고 하면 기름 중에 물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더 많아? 기름이 더 많아. 그래서 조금 단단한 형태. 버터, 슈트닝, 마가린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점성이라는 것은 무엇이 찐덕찐덕한 성질, 꿀이나 물엿에 많이 들어있는 성질을 점성이라고 하고요. 탄성은 무엇이냐? 공처럼 공을 튀겼을 때 톡 튀기면 위에 볼록 올라오죠? 이런 것들을 탄성이라고 해요. 젤리나 또는 어묵을 만들 때 이 소금이 이 탄력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플라스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가소성이란 무엇이냐면 어떠한 물질을 이렇게 꾹 눌러서 손을 딱 띄었을 때 그냥 볼록 들어간 형태로 있는 것을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버터, 마가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터, 마가린은 실온에다 놔뒀다가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손을 띡 띄면은 다시 볼록 올라오나요? 아니죠. 그냥 쏙 들어간 형태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성질이 무엇이에요? 가소성이에요. 점탄성이다 그러면은 점성, 찐덕찐덕하고 탄성, 탄력도 같이 있는 것을 점탄성이라 하고요. 밀가루 반죽이나 어묵 반죽에 점탄성의 성질이 들어있죠. 특히 이 어묵 반죽을 할 때 점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분을 집어넣으면 찐덕찐덕하고 탄력 있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품의 유독 성분이에요. 독성분을 보도록 하죠. 면실류에 들어있는 고시풀, 감자싹, 솔라닌, 부패 감자, 셉신, 독버섯, 무스카린, 유린, 콜린, 아마이타톡신, 자, 아플라톡신, 간장도, 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두시는 거 이거 알아두세요. 예. 알아두세요. 독버섯은 여러분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버섯이나 몸에 좋다는 나물, 산나물 같은 것을 캐요.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아무 버섯이나 다 캐는 거죠. 그래서 드시게 되면 어때요? 좀 많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이 되죠. 병원 가서 위세척 하셔야 되고 잘못하면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독버섯의 독일은 꼭 알아두시는데 다른 애들은 독버섯이 딱 한 개만 써져 있는데 이상하게 독버섯의 독일은 여러 가지가 써져 있어요. 왜 여러 개가 써 있을까요? 그만큼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독버섯 독일, 무스카린, 유리콜린, 아마이타톡신 이런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플라톡신, 메가, 황변미 이 세 가지 딱 통틀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 곰팡이독이에요. 이 독, 그렇죠. 곰팡이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곰팡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이 있어야지 말게. 무엇이냐? 건조식품에서 그렇죠. 많이 발생이 돼요. 또 어떤 식품? 탄수화물 식품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건조식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생물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답이 뭐? 곰팡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자, 아플라톡신, 맥과 황병이 모두 곰팡이 독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자, 아플라톡신은 무엇이냐? 간장독, 땅콩, 견과류. 그러니까 땅콩이나 견과류에서 곰팡이가 폈어요. 그럼 그 곰팡이가 폈을 때의 독 이름이 아플라톡신이고 어디에 작용을 하는? 간장에 작용을 하는 독성분이다라는 거예요. 맥각중독, 에로톡신, 간장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맥각이란 무엇이냐? 볼이 호밀에서 곰팡이가 피었어. 그러면은 이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은 간장에 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황변미는 무엇이냐? 미가 쌀 미자야. 황색으로 변해서 무엇이 쌀이? 왜? 쌀이 곰팡이가 피면요 황색으로 변하거든요. 이 황색으로 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황색으로 변한 쌀의 독성분은 시트린인 신장에 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곰팡이 독은 약간 규칙이 있어요. 무엇이냐? 독 이름이 이응으로 시작이 되었어. 그러면 어디에 작용하는? 기억에 작용하는 독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독 이름이 또 이응으로 시작되었어. 그럼 어디에 작용해요? 기억으로 작용하는 독소. 그럼 독소 이름이 시옷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어디에 작용하는 독소? 시옷에 작용하는 독소다라고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겠네요. 자, 그리고 보고 테트라도톡신, 난소, 간, 내장, 산란직전, 5에서 6월 동반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 너무 중요해요. 왜 보고가 많이 중요하냐면 보고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죠. 많이 죽기 때문에 중요해요. 보고의 독 이름은 테트라도톡신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가장 많냐면 난소에 가장 많아. 난소가 무엇을 하는데요? 그렇죠. 알을 만드는 곳이 난소잖아요. 좀 짠하고 그런 게 뭐냐면 이 보고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독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난소, 그 다음 독이 많은 거 간, 그리고 내장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살에도 피부에도 어때요? 독이 성분이 남아있겠네. 혈액이 많이 들어있고요. 자, 그럼 보고의 독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냐? 산란 직전, 그 알을 낳기 전에 보고의 독이 가장 많아요. 그럼 보고의 산란 직전에 해당이 되는 것은 5에서 6월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많지만 그래도 독버섯하고 우리 보고하고 곰팡이 독점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외워두셔야 될 것은 이거 너무 단순해서 외워야 돼. 감자, 싹솔라미, 부패감자, 셉신 이런 것도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모시조개굴, 바지락, 베네루핀, 석조개, 대학, 삭시독신 이거 외우셔야 되고 청매, 아미그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매, 아미그달린은 무엇이냐면 아미그달린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어떤 과일을 먹을 때 가운데 씨가 하나만 톡 박혀있잖아요. 복숭아처럼 그거랑 관련이 된 것들에 해당이 되는 독성분이 아미그달린이라는 거예요. 미나리 시큐톡신에서 너무나 많다 그러면 어때요? 이 줄 쳐주신 거 있죠. 이 부분이라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줄친 게 좀 많기는 하네요. 에너지 원별 소화효소를 보도록 하죠.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말타아제, 아밀로신, 락타아제, 슈크라제, 프티알린이 있고요. 지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리파아제, 스테옵신, 단백질에는 펩신, 트립신, 엘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아유, 너무 많아갖고 외우시기 조금 힘드시니까 약간 힌트를 드린다. 그럼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 성분들은 그닥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리파아제예요. 그리고 하나 더 들은 게 스테옵신 하나 더 있고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는 신자가 들어가요. 세기할 때 빠지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자, 식품과 영양 보도록 하죠. 5가지 기초식품군 1군, 2군, 3군, 4군, 5군으로 되어 있고요. 1군에 해당이 되는 건 단백질, 2군 칼슘, 3군 비타민 무기질, 4군 탄수화물, 5군 무엇에 해당이 된다? 지방. 그래서 지방을 어때요? 가장 적게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영양 섭취 기준이에요. 영양 섭취 기준에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산한 섭취량이 있어요. 아유, 종이 너무 많네요. 평균 필요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 50% 이상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양을 평균 필요량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권장 섭취량 누가?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권장 섭취량이에요. 충분 섭취량 평균 필요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기가 너무 곤란해. 그때는 충분 섭취량을 정하는 거예요. 상한 섭취량은 무엇이냐면요.
최대한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을 때 이 정도까지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야. 이것이 무엇이에요? 상한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양 섭취 기준을 외워야 돼. 뭐라고? 평균, 권장, 충분, 상한 이렇게 외워주세요. 뭐라고요? 평균, 권장, 충분, 상한 외워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영양 섭취 기준이에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5대 영양소다 라고 해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 또 무엇이 들어가요?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 6대 영양소다. 그래요. 6대 영양소다. 그러면 뭐예요? 비타민, 무기질 들어가고 여기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영양소 나왔으니까 탄수화물 생각나는 게 있네요. 1g당 몇 킬로칼로리? 기본, 그렇죠. 4킬로칼로리. 단백질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기본 4킬로칼로리. 지질은 1g당 몇 킬로칼로리요? 9킬로칼로리. 이거 말고 힘을 내는 애들이 있어. 또 뭐예요? 알코올, 술이라겠죠. 술은 1g당 몇 킬로칼로리예요? 기억을 하시려나? 그렇죠. 7킬로칼로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조절 영양소는 비타민, 무기질, 물이에요. 조절 영양소는 무엇이냐면 기계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약간의 기름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기계가 원활하게 독작이 되기 위해서. 자, 우리 몸에 약간 기름을 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들은 비타민과 무기질이에요. 구성에서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져봤더니 온갖 피부들이 다 만져지네요.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지방 아니에요? 단백질로 이루어서 고기 덩어리죠. 사실. 무기질 성분 중에 특히 무엇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는 단백질, 그리고 무기질 중에서 특히 칼슘, 그리고 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